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IMF 체제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아자동차 구조조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과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역할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 경제체제를 상징했던 경제기획원을 해체하고 재무부에 통합시켜 재정경제원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산업정책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투자와 은행자금 지원을 통솔했던 상공부를 축소 개편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계획과 전략이 사라져 금융권에 대한 관리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정부의 경제계획과 규제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진 재벌과 대기업 집단은 1994년 은행에 대한 소유권을 확대하고 1996년 제2금융권으로 진출하여 종합금융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으로 소유 범위를 넓혀 나갔습니다. 1995년 30대 재벌의 은행 대출은 대출 총액의 13.9%, 제2금융권의 대출 총액에 있어 38.4%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30개 종금사 가운데 10개사가 재벌의 소유였습니다. 정부 주도의 관치금융에서 재벌 주도의 민간금융으로 전환되면서 재벌과 대기업 집단은 국제 경쟁력을 획득하기 시작한 자동차, 철강 등 중화공업 부문에 경쟁적으로 진입하고 과잉 투자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미 이를 조정하거나 규제할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 중복 투자를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 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상호 지급 보증으로 총수의 독점적 지배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1970년대 1, 2차 오일 쇼크 이후 1980년대의 소형차 붐과 차종 등급별 다양화, 제품 수명 주기의 단축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간 생산 능력의 경쟁적 확대를 불러왔습니다. 자동차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가는데 생산 능력은 대폭 확대되어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과잉 생산, 투자비 증가는 결국 수요 공급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합종 연행과 인수합병은 인력과 설비 구조조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미국 포드는 1990년 영국 제규어, 1996년 일본 마쓰다, 1999년 스웨덴 볼보를 인수했습니다. GM은 1990년 스웨덴 사브를 인수하고 프랑스 르노는 일본 닛산과 합병을 선택했습니다. 1998년 독일 벤츠도 미국 크라이슬러와 합병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도 수출을 통한 주력 산업 성장을 목표로 했으므로 해외 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1996년 생산 능력 351만 대에서 281만여 대를 생산하여 가동률은 80% 수준이었지만 1997년에는 395만 대 생산 능력으로 확대되어 281만 대를 생산, 가동률은 71%로 떨어졌습니다. 내수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신차 판매 부진을 겪은 기아 자동차와 수출과 해외 현지 공장 생산이 부진했던 대우 자동차는 단기 자금 융통으로 부실화가 표출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간 인수 합병과 전략적 제휴 방식보다는 내적 역량 확대를 선택하여 현대 자동차와 경쟁적으로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등급별 차종 다양화에 투자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투자 자금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 계열사의 담보를 전제로 제2금융권의 단기 차입금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기아 자동차는 가족 경영 중심의 재벌 체제가 아니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였음에도 재벌과 같은 방식의 계열사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부채 비율을 높여 나갔습니다.
1997년 1월 충남 당진에 제철소를 짓던 한보철강이 5조 7천억 원의 외부 차입금에 어음 결제를 막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4조 원 부정대출 지시와 연관된 한보그룹의 부도는 산미그룹, 진로그룹으로 이어지고 종금사들로 하여금 기아그룹에 대한 여신도 회수하게 합니다. 1997년 7월 대기업 집단 기아그룹이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기아자동차의 부실이 드러납니다. 기아그룹은 1996년 28개 계열사 중에 17개사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자동차가 294억 원의 당기 순이익 적자, 기아 특수광이 895억 원 적자를 포함하여 계열사 전체 1,291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기아그룹의 외부 차입에 의한 무리한 계열사 지원과 적자 경영은 그룹 전체의 부채를 키웠습니다. 1994년 기아그룹의 부채는 8조 6,700여억 원에서 1997년 4조 7천여억 원이 늘어나 13조 4천여억 원이 달했습니다. 계열사 간 지급보증 방식은 결국 기아자동차가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광에 대한 채무보증 규모를 3조 7천억 원으로 키우게 했고 기아자동차를 재무구조 악화와 수익성 하락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이를 감당하고자 1991년부터 불법 분식회계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 자본과 단기 순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 분식회계는 1994년 자본 잠식에 빠진 기아자동차의 부채를 1997년까지 더 큰 규모로 늘어나게 합니다. 단기 순이익 또한 1994년 이후 7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신규 진입하고자 했던 삼성그룹이 1990년대 초반부터 기아그룹의 주식을 매집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경영권 방어 차원으로 사채 발행의 규모를 키운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자동차 업체 간 생산 규모 확장과 기아자동차 아산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비용이 주식 발행이 아닌 회사채 발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97년 5월 기아자동차 총여신 11조 9천억 원 가운데 제2금융권의 여신이 4조 5천억 원으로 45% 수준이었습니다. 1997년 1월 한보그룹의 부도로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연쇄 부도 우려는 종금사들로 하여금 1997년 4월부터 6월까지 기아그룹으로부터 6천억 원의 자금을 회수하게 하였고 결국 기아자동차는 현금 흐름에 제약을 받고 1997년 7월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아그룹은 1997년 7월 15일 주거래은행인 제1은행으로부터 부도 유예 협약을 적용받음으로써 채권단으로부터 1,6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채권단은 지원 전제 조건으로 인력 감축 및 임금 동결, 노조 동의서, 강도 높은 자구 계획서, 전문 경영인 김선홍 회장 및 경영진의 경영권 포기 각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기아자동차 경영진은 이에 대해 자구 계획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경영권 포기를 거부하고 아시아자동차 매각도 거절합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며 채권단과 기아의 협의를 종용합니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1997년 7월부터 10월까지 제1차 시기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시기 IMF 외환위기와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1997년 11월부터 1998년 3월까지는 기아자동차 공기업화 방침으로 제3차 시기 1998년 4월부터 11월 현대자동차로 인수되기까지는 제3자 공개 매각으로 정부의 방침이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제1차 시기 재정경제원과 산업은행은 기아 사태는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며 민간 자율성을 높여
채권단과 기업 간 스스로 자율적 구조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채권단은 긴급 자금 지원을 포기하고 기아 경영진은 파산을 면하고자 법원에 화의를 요청하여 경영권을 계속 고수하고자 했습니다. 채권단은 대화가 되지 않자 법정 관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경영진 옹호와 기아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97년 10월 한국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 기아자동차를 법정 관리 후 공기업화하겠다는 정책으로 선회합니다. 기아자동차에 대한 주식 37% 수준인 산업은행의 대출금 3,200억 원을 출자 전환하여 대주주로서 공기업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3자 매각의 경우 삼성자동차에 의한 기아자동차 인수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 기아 경영진에 의한 자체 정상화 방안 또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장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 사태에 직면하자 대통령 선거 시기 기아자동차 공기업화를 공약했던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기존의 입장을 바꿔 제3자 공개 매각을 주장했습니다. 때마침 KDI는 감자 후 3자 매각이 기아자동차의 조속한 처리에 바람직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아자동차는 1조 원 증자로 독자 생존을 주장했으나 법정 관리로 인해 여의치 않았습니다. 1998년 4월 산업자원부는 산업은행 출자 백지화, 국제경쟁 입찰 방식 3자 매각을 선언합니다. 1998년 4월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 상태에서 산업은행은 감사보고서 분석을 통해 기아특수광의 부채에 대한 기아자동차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자체의 경영 적자와 자본 잠식이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원인임과 동시에 불법 분식 회계의 문제점을 밝혀냅니다. 이로 인해 기아자동차의 독자 회생 주장은 힘을 잃고 김대중 정부는 국제경쟁 입찰을 추진합니다. 국제경쟁 입찰에는 포드, 현대, 대우, 삼성이 참여했으나 처음 포드 선정 이후 부채 탕감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유찰되었습니다. 1998년 10월 기아자동차 총부채 15조 8,793억 원 가운데 9조 9천억 원의 부채 탕감과 함께 3조 1천억 원 추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현대자동차가 최종 낙찰자가 되고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게 됩니다. 기아자동차는 주주 구성을 볼 때 재벌 지배 구조가 아닌 우리사주조합과 회사경영발전위원회가 대주주인 특이한 경영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국 포드와 일본 마츠다의 지분 합계가 16.91%에 달했으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투자였으므로 최대 주주는 우리사주조합과 경영발전위원회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1%, 상여금에서 2%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립하여 지분을 축적해 왔습니다. 정부의 금융감시 소홀이 기아자동차의 몰락을 용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아자동차 구조조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